요즘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오르고 사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물려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이렇게 너무 추워진 가을이죠? 가을이 되면 좀 스산한 기분과 함께 또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상속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상속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상속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다 물려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시기도 하고, 상속 분할 협의에 대해서도 다 같이 협의가 잘 안 되시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상속 사건들도 있고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기본적인 상속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상속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단순 승인, 두 번째로 한정 승인, 세 번째로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에 빚을 왜 물려받냐, 포기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을 해야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단순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 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겠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상속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단순 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뭔가 플러스 재산, 적극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상속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상속 재산은 총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이걸 현금화시키는 행위,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단순 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다. 그러면 이 단순 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정 승인입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부분이 바로 한정 승인이에요. 한정 승인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상속받고, 재산 중에 빚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 빚을 탕감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받겠다라는 것이라서 사실 상속인들에게 제일 유리하죠.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제일 많이 진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정 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에 어떤 것이 많은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한정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 의뢰인께서 한 3억 정도의 부동산을 받게 되셨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상의 채무로 인해서 한 5억 정도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죠. 그러면 단순 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5억까지 전부 상속인들이 책임지게 되는 것인데, 한정 승인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빚이 밝혀지더라도 3억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은 말하자면 상속 채권자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채권에 대해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만약 아버님께서 피상속인이다. 그럼 아버님이 사망한 날, 그리고 아버님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는데,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자식으로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 3개월 안에는 무조건 한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내고요. 변호사가 진행할 때는 상속재산 목록까지 전부 첨부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전부 첨부해서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할 때 상속재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고의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로 이걸 뺐다가 이게 나중에 이런 채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한정 승인은 취소되고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상속재산 목록을 쓸 때는 사실대로 이 부분을 모두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한 후에는 채권 신고를 하시게 되거든요. 망인의 채권자들이 있으면 채권 신고를 한 채권자와 그리고 이미 이 상속인들께서 알고 있는 이런 채권자들이 계시겠죠. 그런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서 변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한정 승인 청구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사망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쟁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절차가 바로 특별 한정 승인 절차라고 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절차라는 것은 상속 채무가 초과한 사실, 즉 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빚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3개월 안에는 특별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정 승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그냥 단순 승인이 돼버려서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에 어른이 된 후에 상속 채무가 초과된 사실을 본인이 알게 돼서 본인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됐다면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한정 승인이란 절차가 있으니까 한정 승인을 못했더라도 반드시 이런 초과 사실 아시게 된다면 특별 한정 승인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속 포기입니다. 나는 빚도 받기 싫고 재산도 받기 싫다. 나는 그냥 아예 상속에서 제외되고 싶다. 라고 하면 상속 순위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 바로 상속 포기 절차입니다. 상속 재산 받기를 전면 포기하는 것이에요.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내가 받을 재산도 있는데 빚이 이 재산을 초과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빚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한정 승인 절차를 하는 것이고요. 명백히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게 너무 확실하다 하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보통 고인이 사망한 날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이 기간을 도과해 버렸다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빚이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빚을 지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이를 청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만약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차례로 또 상속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망인이 계셨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녀들만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손자녀한테까지 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촌까지 반계까지 왜냐하면 민법에는 4순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 순위에 따라서 모두 상속 포기를 해놓는 것이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를 했을 때 고인이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한 2억이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못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은 이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즉 이것을 물려받은 이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이 있다. 그리고 망인이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본인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수익자가 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셨더라도 이 보험금 청구를 하셔가지고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 상속 상담을 하면서 상속 비율 계산도 해드리고 이걸 단순 승인을 할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제 사실 50대, 60대쯤 되면 부모님께서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사망할 때를 대비해서 상속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